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아침 7시 5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보호하고 판사들은 이재명을 방어한다. 결론, 좌파 두목들은 감옥에 안 간다. 지금 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윤석열은 문재인을 보호하고 판사들은 이재명을 방어한다. 결론, 좌파 두목들은 감옥에 안 간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전산망이 또 해킹되었습니다. 법원 전산망이 올해 초 악성 코드에 감염됐던 것으로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감염된 게 지금 12월 달이나 돼야 알려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초 보안 1일 점검 중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탐지 확인했다. 일부 데이터가 빠져나간 흔적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공작 총사령부인 정찰 총국 산하 해커 조직 라로스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북한을 옹호해 줬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된 법원 서버는 소송 서류 등이 임시 저장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서버라고 법원행정처는 전했습니다. 행정처는 이 서버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어떤 경로로 자료가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력입니다. 1년 전에 해킹이 됐다는 걸 1년 후에나 밝혀져서 누가 해킹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북한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국가의 여러 행정전산망, 나라 장터, 구매망, 119 통신망, 이로 말할 수 없이 국가의 모든 기관 전산망들이 마비되거나 해킹되었습니다. 왜 마비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해킹했는지도 모르고 북한을 옹호해주기만 급급합니다. 북한은 했을 것 같지 않아. 소스라치게 끔찍스러운 사실은 조중동은 이러한 일들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의 사전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논평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컴퓨터 투표, 전산 투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지진의 전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중동 귀 닫고 있어. 대통령실 귀 닫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귀 닫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자, 어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의 대선 자금 수수 측근 김용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추징금 6억 7천만 원과 벌금 7천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에 대한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희가 돈을 받아서 대선 자금에 쓴 거예요. 측근이니까 몸통은 누구다? 이재명이에요. 근데 이재명을 지금 감옥에 잡아놓고 있으느냐? 잡아놓을 수 없어요. 왜? 이재명을 누가 보호해 주느냐? 좌파 판사들이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도 구속 사유 안 된다고 빼주고, 그리고 좌파 판사들이 이재명 재판에 질질 끌려댕겨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송초로 황운하 등 소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3년씩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몸통은 두말할 것 없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의 조직들이 다 움직였어요. 경찰청장이 동원되고. 근데 문재인은 끄떡없어. 왜? 문재인의 백은 누구다? 현직 대통령이거든. 거기서 끝이야. 진짜 몸통은 잡아놓지 못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제일 측근 김용희가 5년형을 어제 1심에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재명은 감옥에 안 가. 왜? 좌파 판사들이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어. 결론, 대한민국에서 좌파 두목들은 감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좌파 두목들은 감옥에 안 가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자를 비호해주는 자 또한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범죄자 문재인을 비호해주는 그 최고 책임자가 윤석열이에요. 그럼 윤석열도 범죄자입니다. 범죄자를 비호해주는 자, 그도 범죄자입니다. 이재명을 비호해주는 법원의 판사들, 그도 전부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제 논리가 틀렸어요? 문재인이 뒤를 봐주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이 뒤를 봐주고 있는 좌파 판사들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합니다. 자, 용산의 용산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대폭 이제 갈렸습니다. 대통령 수석 5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신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씨가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 수석 비서관 5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별 의미가 없다. 지금 용산에서 전직 참모들 다 지방으로 이렇게 선거 나가라고 내보내고 새로운 이제 이 비서진들 영입했다. 이거는요, 옛날 간신 나가라고 그러고 새 간신 들여드리는 겁니다. 용산이 백날 대포 물갈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간실들만 계속해서 쓰는 한 옛날 간신 물러내고 물러가라 그러고 새 간신 들여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용산에는 충신은 한 명도 없어요. 100% 간신입니다. 100% 간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4.15 부정선거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이 잡아놓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100% 간신입니다. 윤석열의 그 지지율은 절대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을 잡아놓고 그리고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는 한 윤석열의 지지율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100% 간신이다. 즉 어제 용산 팀을 대폭 물갈이한 것은 옛날 간신 나가라 그러고 새로운 간신 받아들인 간신의 물갈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중앙일보 이런 칼럼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고현곤 편집인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엑스포 실패해서 생각해 볼 것.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참패로 끝났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말하기엔 민망할 정도다. 몇 가지 짚어볼 게 있다. 무엇보다 엑스포 유치에 국가의 에너지를 너무 썼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집착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승산이 적은 싸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칼럼의 주요 부분을 제가 큰 활자로 옮겨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과도하게 동원됐다. 과거에도 몇몇 기업이 국제대회 유치에 앞장섰지만 이처럼 4대 그룹, 10개 그룹 하는 식으로 죄다 나선 건 이례적이다.
분초를 아껴 써야 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사업을 뒤로 한 채 대통령을 따라다녔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회장이 올해 회사 일보다 엑스포 때문에 해외 출장을 더 많이 다녔다. 단순히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애국심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회장들은 대부분 고민과 약점이 있다. 사업 부진, 인수합병, 승계 같은 현안이 있다. 이런 재판 저런 재판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와 가깝게 지낸 뒤로 잔뜩 얼어있는 기업도 있다. 정부의 밑보여서 좋을 게 없다.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 하면 만사를 제쳐둘 수밖에 없다. 재계에선 회장들끼리 함께 해외를 다니면서 친해진 게 소득이다 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계 회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졸졸 출장을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다녔어요. 바쁜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고 무슨 일을 했냐? 우리나라 최고 재벌을 감옥에 가뒀고 1년 동안 옥구살이를 시켰고 지금도 징역 1년을 구형한 전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나라 재벌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은 검사 앞에 벌벌 떨어요. 검사는 재벌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책을 한 권 보여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고 있나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방송이 제대로 송출되는지 제가 컴퓨터에서 뭐가 좀 이상이 감지됐습니다. 여러분 저 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되고 있대요. 예, 그럼 계속하게 컴퓨터에서 좀 이상이 감지되긴 했습니다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불안해요. 이인규라는 사람, 이건 이 중앙수사부장이었어요. 특별수사부 중앙수사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인규라는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는 문재인이다라고 책을 써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인규 이 중앙수사부장이 쓴 책에 보면 재벌은 완전히 밥이더라고요. 들어오라고 그래. 왜? 재벌들은 다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느냐? 재벌 승계, 상속에 관한 약점이 있어요. 그게 다 걸리는 거야. 삼성의 이재용이가 감옥에 갔다고 지금 재판받고 구형받은 것도 승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상속세를 법을 없애자는 겁니다. 왜 상속세법을 없애야 되느냐? 과도한 불필요한 세금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치 검사들이 기업인을 옥죄고 그리고 재벌들을 자기의 무슨 하인처럼 감옥에 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라는 겁니다. 이인규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잡아들인지 알아요? 재벌들? 이 사람은 무조건 재벌들 불러들여서 감옥에 보낸 사람이 이인규예요. 법이 잘못된 거. 그러면 우리가 국민이 법이 잘못됐다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상속세법이 우리나라 상속세 폐지해야 돼요. 상속세 폐지하면 이인규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검사들은요. 재벌 불러들여. 오라 그래. 너 상속 어떻게 했어? 그럼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상속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잡아넣으려 어떻게 잡아넣냐? 상속세법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잡아놓은 거고 지금 이재명이 또 5년 구형을 받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상속세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검사들이 일개 검사 나부랭이가 재벌 총수들을 마음대로 불러놓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등쳐가지고 무슨 기금 만들어내라. 그래서 기금 만들어가지고 저들끼리 나눠 쓰는 이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 한번 보세요. 이인규가 쓴 책을 한번 보세요. 툭하면 재벌 불러들여. 그래서 상속세 조사해.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세법 폐지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법 폐지해야 됩니다. 상속세법 제일 잘 써먹은 사람이 윤석열, 이인규,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상속세법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야 뭐요 그러면 재벌들이 줄줄 그냥 줄 서서 따라다니는 나라, 이게 민주국가예요?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지? 다음 뉴스로,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있었어요. 뉴스의 하종민 기자가 어제 오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강제동원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제징용상을 만든 작가가 나 명예가 훼손됐다 라고 그래서 소송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30일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은성 성세겸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씨 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0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 만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의 노동자상을 세웠다. 이 박사와 대전시 의회 의원은 해당 동성의 모델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씨 부부는 해당 주장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 대법원 판결문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예술 작품에 대한 어떠한 형상을 추구하고 어떻게 보이는지는 그 작품이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부터 감상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영역이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지만 이거를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민노총 뭐 이런 데서부터 의뢰를 받아서 우리나라 일본에 끌려간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 끌려간 우리나라 노동자다라고 그 노동자상을 막 여기저기 세웠어요. 여러분 잘 되나요? 지금 방송? 끊어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방송이 끊어졌죠? 끊어졌어요, 여러분. 계속 2부로 이어갑니다.